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저녁 시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계탕 먹자꾸나. 삼계탕 좋지. 오랜만에 몸보신하겠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네 처는 정우 봐야 하니까 네가 옆에서 좀 돕던지 해. 내가? 내가 정우 보고 있으면 되니까 집사람 보고 도우라고 할게. 그럼 그러던지. 시어머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정우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엄마 좀 도와줘. 난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겨우 주말에 쉬는 건데 이런 귀한 주말에 요리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5일 내내 집에서 놀았다는 듯이 들리네. 물론 당신이 정우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쇠가 빠져라 일을 하는 나랑 비교할 순 없는 거잖아. 나도 내내 정우 보느라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 그래도 당신은 아침에 늦잠도 자고 그러지만 난 꼭두 새벽부터 출근하잖아. 내가 출근할 때 당신이 밥 안 차려줘도 내가 불평한 적도 없고 말이야. 내가 괜히 늦잠을 잔 거야? 정우가 계속 깨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잖아. 그걸 늦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도 모르게 욱한 채 따져 먹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우애미야, 정우애비는 내내 회사에서 힘들었다잖니. 정우 맡기고 얼른 와서 나 좀 도와다오. 봐봐, 엄마도 당신을 찾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봐.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기에 잔뜩 인상을 쓴 채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굳어진 얼굴로 재료 손질을 돕자 시어머님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이해해줘야지 어쩌겠니? 네가 조금만 이해해라. 어머님, 요즘 음식점도 엄청 맛있게 하던데 다음부터는 그냥 배달로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몸보신하려면 좋은 재료로 정성스레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낫지. 내내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정우애비 몸보신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원래가 가장이 건강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거실에 있는 남편 들으라는 듯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남편이 대꾸를 했어요. 그럼 가장이 건강해야 집안이 바로 서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당연하지. 시어머님과 남편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제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것인지 계속해서 집안의 가장 이야기를 하며 칭송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삼계탕이 완성됐고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큼지막한 닭다리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정우까지 입도 하나 더 늘었는데 많이 먹고 네가 건강해야 한다. 원래부터 이 가장의 어깨가 엄청 무겁기 마련인 거야. 그렇긴 한 것 같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어깨에 돌덩이를 얹은 느낌이라니까. 근데 집에서 늦잠이나 자는 정우 엄마는 그런 걸 이해 못하더라고. 내가 놀면서 늦잠 자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들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당신 자꾸 발끈하더라. 우리 회사 남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전업주부인 아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밥 챙겨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란 말이야? 맞는 말이다. 집에서 전업주부 할 거면 당연히 아침밥도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 거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정우애미 네가 출근하는데 정우애비가 내내 잠만 쳐자고 있어봐.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을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주도록 해. 그게 전업주부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니? 그 어느 때보다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는데요. 순간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은 여느 홀 시어머님과는 다른 분이라고 자부까지 하고 있었기에 그날 시어머님의 행동에 더욱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자 남편이 짜증스레 나무랐어요. 당신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하면 꼭 눈물부터 보이더라.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야. 됐고 우선 밥부터 먹자.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별 대화 없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보다가 말 꺼내는 건데 조금 있으면 정우애미 휴직이 끝나가잖니? 육아휴직이 언제까지라고 했지? 다음 달 말까지예요.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정우애미는 정우애비 덕분에 띵가띵가 집에서 잘 쉬었잖니? 네? 띵가띵가라뇨. 저도 육아에 살림에 엄청 고생했는걸요? 그까짓 육아랑 살림은 회사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엄살을 피우고 그래? 시어머님이 손사래까지 치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님 말에 남편이 신나서 추임새를 넣었고요. 역시 우리 엄마가 내 맘을 제일 잘 알아준다니까. 내가 그 말을 100번 1000번 했는데 내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더라니까. 철저하게 남편 입장에서 말해주는 시어머님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남편이 아주 대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정우애비가 집에서 내내 잘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정우애비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니? 네? 기회를 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정우애비가 내내 힘들다고 하는데 네가 더 힘들다고 했다며. 근데 내가 볼 때는 회사를 다니는 게 100배 1000배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네가 휴직하는 동안 정우애비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쌩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정우애비도 집에서 쉬어야 공평한 거 아니겠니?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할 수 있다며. 남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이 어찌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던지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감격에 겨운 듯 소리쳤습니다. 그렇네. 나도 육아휴직 해야겠네. 뭐? 진짜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말이야? 그래.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나도 휴직해야 당신이랑 공평해지지. 당신이 집안일 힘들다고 내내 노래를 불렀는데 오히려 잘 된 거잖아? 나도 아침잠 많은데 앞으로 늦잠 실컷 자보겠네.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는 늦잠 자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잘 됐다.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는데요. 걱정스런 마음이 들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할 수 있겠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살림하고 정우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며 가며 도와주면 되는데 뭔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럼 엄마도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 혹시 그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나 대신 돈 벌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걱정돼서 그렇지. 제가 말끝을 흐린 채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그저 태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뒤 내내 회사만 다니다가 출산 후 잠시 전업주부를 하다 보니 그냥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100번도 더 했으니까요. 제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꺼내려고 하자 시어머님이 화까지 내면서 핀잔스러운 말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허구한 날 남녀 평등을 외친다고 하더니만 막상 너보고 가장이 되어보라고 하니까 불만인가 보구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로 걱정돼서 그렇죠. 내가 오며 가며 도와준다는데 네가 뭔 걱정이야. 정우애비 너는 이번 참에 푹 쉬면서 몸 보신다고 그럴 생각해. 그동안 혼자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남편이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웠고 시어머님이 자랑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육아휴직을 마음먹은 상황이었기에 저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났고 둘이 직급도 같고 연봉도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아들을 맡기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맡기고 맘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내내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냥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생이 반찬을 잔뜩 들고 찾아왔습니다. 뭐야? 너 오늘 회사 안 나갔어?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쉰다고 했어. 그럼 쉬지 뭐하러 왔어? 나도 쉬려고 했지. 근데 약 먹고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만 언니한테 반찬 좀 가져다 주라고 하잖아. 엄마는 언니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줄 안다니까. 밥 제대로 못 먹는 건 맞아.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 엄마는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 키웠나 싶어. 엄마가 진짜 위대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니까. 진짜 이 육아는 말이야.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회사 출근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언니 휴직 끝나면 정우는 사돈어르신이 돌봐주시는 거야? 아니, 네 형부가 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했어. 뭐? 형부가? 그게 가능한 거야? 요즘 보니 남직원들도 육아휴직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랑 바톤 터치 하는 거지 뭐. 근데 형부가 한다고 한 거야? 말도 마. 네 형부는 좋아서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도 사돈어르신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세대야 이상할 게 없긴 하지만 사돈어르신 입장에서는 엄청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내 친구도 형부가 육아휴직 한다고 했다고 친구 형부 부모님이 알아누우셨다고 하더라고. 하물며 내 친구는 형부보다 걔네 언니 월급이 훨씬 더 많은데도 이해를 못 하시더래. 물론 사돈어르신이 좋은 분인 건 분명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해 못 하실걸? 동생이 걱정스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제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님이 먼저 말 꺼낸 거니까. 뭐? 그러니까 사돈어르신이 먼저 형부한테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순간 동생 눈이 어찌나 커져 있던지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생이 다시 물었어요. 진짜 사돈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낸 거야? 사돈어르신이 진짜 좋은 분인 건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진짜 깨이신 분이셨구나.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난 완전 실망했구만. 아니 당신 아들한테 육아휴직을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실 그동안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거 다 가식이었더라고. 난 사돈어르신 참 좋은 분 같던데? 가식이라니. 언니 배가 너무 부른 거 아니야? 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에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요. 한참을 듣고 있던 동생이 말문이 막힌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댁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했나 봐. 어쩜 나한테는 집에서 내내 먹고 놀고 있고 당신 아들은 쇠가 빠져라 혼자 우리 둘 먹여 살린다는 듯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사돈어르신 엄청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사실 그동안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만 듣다가 사돈어르신이 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세상에 좋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시어머니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거든. 근데 역시나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동안은 나 위하는 척을 그렇게나 하더니만 뒤에서 내 욕을 얼마나 했을지 안 봐도 화나다니까. 암튼 난 출근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잘 됐지 뭐. 제가 홀가분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동생이 걱정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형부가 살림하고 정우 보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네 형부도 아빠인데 안 될 것도 없잖아. 출산 전에 네 형부가 가끔 요리도 해주고 그랬잖아. 글쎄, 난 왠지 걱정이 되네. 동생이 쭈뼛거리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출근을 며칠 앞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 곧 출근해야 하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진짜 웃긴다. 그걸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논다고 하니까 배알이 꼬이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집에서 노는 거 부러워서 그러는 거 다 티나거든? 난 모르니까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당신 뭐 해야 하는지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거 틈틈이 보고는 있는 거지? 노트? 무슨 노트? 내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인수인계 노트 있잖아. 그거 꼭 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집안일이 할 게 뭐가 있다고? 인수인계식이나 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와서 다 도와줄 건데 인수인계는 무슨 인수인계야? 남편이 태평한 표정으로 들은 척 만 척 했는데요. 남편 말처럼 시어머님이 자주 오가며 도움을 주시는 건 맞는 말이었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고대하고 고대하던 출근 날이 돼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정우 밥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노트에 다 적혀 있잖아. 아, 노트에 적혀 있다고 했지? 남편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졌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기, 그게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지? 혹시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해? 나 잠깐 계단으로 나왔으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 근데 첫 출근 날이라 길게 통화 못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 라는 제 말에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말하길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집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었다는데 시간이 지나도 강감무소식이더랍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지만 한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고 남편이 문자를 보냈다네요. 문자를 보내고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다는데요. 엄마,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잖아.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어디야? 얘, 지금 큰일 났잖니. 뭐? 큰일이 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이모가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흥분을부에 등장하는 제비마냥 다리가 뚝 분질러졌다지 뭐니. 뭐? 갑자기 계단에서 구르긴 왜 굴러? 네 사촌동생 창수한테 들어보니 요즘 살을 뺀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새벽부터 동네를 미친듯이 싸돌아다녔다잖아. 그러다가 며칠 전 운동화를 새로 산 모양인데 옥상에 빨래 덜러 올라갔다가 그놈의 운동화 끈이 풀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굴렀다잖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대로 황천길 갈 뻔했다고 하면서 천만 다행이라고 했다잖니.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남편이 우려 가득한 목소리로 시어머님에게 물었다네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어딘데? 나? 나야 당연히 네 이모 집으로 가는 중이지. 뭐?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네가 휴직하고 집에 있는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동생이 황천길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내가 당연히 내려가 봐야지. 나도 너무 놀라서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막 뛰어서 간신히 서울역까지 와서 기차 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그럼 지금 기차 아니란 말이야? 나 혼자 정우를 어떻게 봐?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봐. 정우애미가 그 인수인계인가 뭔가 그거 해놨다며. 그 노트 보고 그대로만 하면 되지. 해보면 알겠지만 살림 그까짓 거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 후딱 해놓고 정우랑 슬슬 놀면 되잖아. 집안 살림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인수인계까지 한다고 하는 건지 이제 보니 정우애미가 아주 보통 불려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넌 이번 참에 푹 쉬면서 건강 관리나 해. 얘, 이모한테 전화 들어와서 전화 끊는다. 그리고 이모 병간호해야 해서 연락 잘 안 될 거야.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네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어찌나 고소하던지 속으로 만세까지 불렀는데요. 남편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인수인계 노트 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지금 바쁘니까 오래 전화 못해. 전화 끊는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이 문자를 몇 번이나 보내왔지만 본척 만척하고 업무에 집중을 했어요. 잠시 후 점심 식사 시간이 됐고 식사 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잠시 수다를 떠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따라 오랜만에 복직을 했다고 회식이 잡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복직했다고 팀 회식한대. 밥 먹고 들어갈게. 뭐? 그럼 나는? 당신은 뭐? 나는 내내 집안일 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당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당신도 며칠 전까지 회사 다녀놓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복직해보니 역시나 회사 일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살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내가 팁을 좀 알려주자면 그럴 경우 난 계란 후라이에서 간장에다 밥 비벼서 후딱 해치웠어. 정우 봐야 하니까 체력이 아주 중요해서 난 계란 후라이 2개에서 먹었어. 근데 당신은 남자니까 한 3개는 먹어야겠다.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계란을 반숙으로 하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힐 거야. 뭐?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계란 후라이에서 간장에 밥 비벼 먹으란 말인 거야?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겨우 계란 후라이라니. 그건 나한테 황제 식단이나 다름없었거든.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런 음식이 무슨 황제 식단이야? 난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한동안 정우 없고 미역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마셨는데 계란 후라이 정도면 황제 음식이지. 가끔은 찬물에 물 말아서 반찬도 없이 먹은 적도 있어. 투정 부리지 말고 정말 바쁘면 그렇게 먹어도 될 거야. 그럼 적어도 배는 든든하거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정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칭얼거리면 없고 그렇게 밥 먹으면 되니까 참고해. 와, 진짜 환장하겠네.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을 하러 가기 전 이모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회식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몽땅 풀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집이 이게 뭐야? 정우가 내내 매달려서 뭘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억울라도 해야지. 나도 최선을 다한 건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육아휴직하고 정우 돌보면서 집안 살림하고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을 때 퇴근하고 들어온 당신이 한 말 그대로 한 거잖아. 당신이 완전 짜증내면서 억구해야지 그랬잖아. 혹시 기억 안 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닫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남편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어머님,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모님께도 전화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그렇고 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네, 저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안 오셔서 지금 그이 난리도 아니에요. 집안일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난리도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제가 흠칫 놀란 채 되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바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오늘 저녁에 나랑 데이트 좀 하자. 데이트요? 지금 이모님 병간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건 만나서 얘기하고 오늘 시간 괜찮지? 네, 6시에 퇴근하면 딱히 할 일은 없는데 그이가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들어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뭐냐, 너도 회식 있다고 하면 되잖니. 그 인간은 허구한 날 회식 있다고 하고 술 처마시고 다녔는데 너도 회식 있다고 해라. 그럼 내가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과 함께 영화도 보고 꽤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도 했는데 음식 가격을 보고 놀란 채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정우 보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정우애비 그 인간 말이다. 지금 아주 후회가 막심일 거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까짓 육아랑 살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긴 하고 그따위 소리라는 건지 내가 당해보라고 육아휴직 얘기 꺼낸 거야.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런 인간들은 초장에 잡아야 하는 거야. 정신이 쑥 둘러 빠진 인간이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그나저나 넌 회사 다니니까 훨씬 좋지? 그렇긴 해요. 집에서는 종일 말할 상대가 없어서 답답하고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점심때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좀 살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싱긋 웃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계획적으로 그랬음을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삼계탕 해 먹을 거니까 정우애비는 와서 도와라. 난 정우 봐야 하니까 집사람 보고 하라고 해. 뭔 소리라는 거야?
정혜미는 이 집안의 가장인데 주말에는 당연히 쉬어야지. 뭐? 가장? 왜 집사람이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지.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정혜미가 돈 벌잖아. 그럼 집안의 가장인 거지. 집안 살림은 네가 하고 있으면서 얼른 와서 도와. 와, 진짜 미치겠네. 남편이 투덜거리며 시어머님을 도왔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제 밥그릇 위에 닭다리를 올려주며 말했어요.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야 하는 거 아니겠니? 많이 먹어라. 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너겠지. 네가 살림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원래 살림 그까짓 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어머님이 남편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순간 남편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뼈저리게 느꼈어. 그동안 말 함부로 하고 당신 무시한 거 정말 잘못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살림 그까짓 거라니. 네가 집에서 살림해봐서 알겠지만 살림이라는 게 해도 티도 안 나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라고 있어. 게다가 정까지 보면서 말이야.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너무해? 이모 다친 거 다 뻥이라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안 했음 얼마 뒤에 너 이혼당하고 남았어. 요즘 세상에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호적에서 파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라며 남편이 시어머님과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집안 살림을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회식한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고 이실직고까지 했는데요. 며칠 전 주말 남편 술 멤버 친구들이 술 마시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 모양인데 단호하게 거절한 채 집안 청소를 하는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친구들 만난 지도 한참 됐는데 나가서 놀다 와. 정우 감기 때문에 계속 보채서 어젯밤에 당신 한숨도 못 잤잖아. 내가 정우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나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나와. 남편이 제 등을 떠미는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